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1위로 꼽혔는데요. 아유, 이러다가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라는 말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닐지.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요즘 강릉에 가면 우리를 반겨주던 하얀 백사장은 온데간데 없고 군데군데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절벽만이 남아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래 모래가 있던 자리에 낭떠러지가 생겨난 이유는 다름 아닌 최근 들어 가팔라진 동해안 일대의 해안 침식 현상 때문. 실제로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불과 몇 년 사이 원래 해변이 있던 자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해버린 바닷가의 모습이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최근 관측된 이런 해안 침식 현상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에 더해 파도는 강해지면서 해변의 모래가 눈에 띄게 깎여 경사가 심해진 것이라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동해안 곳곳에는 침식을 막기 위한 수중 방파제가 설치됐지만 이마저도 막는 속도가 유실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아예 해안 자체가 없어져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곳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다 동해안의 백사장이 언젠가 전부 사라지는 거 아니야? 걱정이 드는 것도 잠시. 최근 들어서는 아예 특정 지역을 넘어 나라 전체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곳들도 있다는데요. 오늘은 조만간 지구상에서 통째로 사라질 나라 탑 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투발루. 몰도 가서 몰디브 한잔? 이라는 대사로도 유명한 몰디브.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세계적인 휴양지이자 허니문 장소로 잘 알려진 곳인데 이제 더 이상 못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처럼 단순 백사장이 사라지는데 그치지 않고 나라 전체가 물에 서서히 잠길 위기에 놓였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영토 중 가장 높은 곳이 해발고도 2.4m에 불과한 몰디브는 이미 여러 개의 섬이 수몰되어 소실됐는데 최근 가속화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더욱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몰디브의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심각한 수몰 위기에 놓인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하와이와 호주 사이의 태평양에 위치한 인구 1만 1천 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 얼마 전 이 나라 외교 장관이 허벅지까지 물이 닿는 바다에서 수중 연설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투발루를 구글에 검색하면 가라앉는다는 단어가 자동으로 붙을 정도로 수몰 위기가 심각한 곳을 알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나라에서 해발이 가장 높은 지점 역시 몰디브와 비슷한 해수면에서 달랑 2에서 3m 떨어진 지점으로 이 정도면 사실 웬만한 방파제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태풍 한 번 세게 맞아도 침수될 정도인데 이곳에는 매해 지구의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의 2배를 훨씬 뛰어넘는 5mm씩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토가 점점 사라져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9개 섬 가운데 이미 2곳이 물에 잠겼고 조만간 나머지 섬들도 전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투발루. 사실 대부분의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의 위협을 온몸으로 받고 있다지만 투발루의 경우 산호섬이라는 특수한 환경도 한몫했다고 하죠. 바닷물이 높아지면서 압력을 받은 물이 송송 뚫린 산호초 구멍 사이를 비집고 솟구쳐 오르는데 만조 때에는 아예 마을 안까지 바닷물이 들어차는 곳이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발이 3.5m로 가장 높은 지역에도 땅에서 물이 계속 새어나올 정도라고 하니 그야말로 투발루의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채소와 과일을 심을 땅이 전부 사라져버리는가 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땅들도 토질이 변해버리는 바람에 작물을 심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서 당장 주민들의 먹거리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까지 치닫자 투발루 정부는 나라가 통째로 물에 잠겨 사라져도 국민들이 이주해 살 수 있는 인근 국가를 물색 중에 있지만 이마저도 이민 장벽에 부딪히며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바다에 잠길 위험에 식량난까지 겹치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놓인 투발루. 투발루가 처한 위기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전부터 계속해서 말로만 들어오던 해수면 상승이 피부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비단 투발루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 국가들이 마주한 위기인 만큼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개인과 사회, 나라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2위 한국. 불과 얼마 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이 지목되면서 화제가 됐죠.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내놓은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1위로 꼽혔는데요. 그런데 사실
사실 저출산이 심각하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식의 기사는 전부터 많이 나온 탓에 그다지 경각심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현실은 생각보다도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결혼율과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재앙적 수준이라 할 정도로 줄고 있고 2020년부터는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위기를 드러냈죠. 그리고 2020년 전체 출생아 수는 30만 명도 채 안 되는 27만 명대로 집계됐는데 이는 불과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가량 훅 꺼진 수치였는데요. 이 때문에 예측보다 훨씬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놓고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인구 소멸 수준의 감소라는 진단이 나오는가 하면 한국을 방문한 IMF 총재는 집단 자살 사회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하죠. 아니 근데 그래봤자 50년 뒤에 전체 인구에서 겨우 4분의 1 감소한다면서 이걸로 나라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니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구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늘지 않고 계속해서 줄어나가고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역시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경우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가의 성장과 유지에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최근 젊은이가 없이 전부 노인들 뿐이라 야기되는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죠. 2005년만 해도 33곳이었던 소멸 위험 지역이 불과 17년 만에 113곳으로 급증한 것을 보면 이대로 가다가 2017년 기준 12곳에 불과했던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지역이 30년 뒤엔 157개, 50년 뒤엔 무려 216개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맞아떨어질지도 모르는 현실인데요. 결국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곧 다가올 국가 전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미칠 영향이 되는 인구 절벽 위기, 무엇보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저출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16년 동안 약 280조 원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할 만큼 청년 세대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아유 이러다가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라는 말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닐지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데요. 지금 청년 세대들이 느끼고 있을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딘지 정확히 진단하고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1위 예멘. 지난 4월 예멘에서 수백 명이 숨지고 다치는 안타까운 압사 사고가 발생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사고 자체보다 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알고 나자 그만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돈으로 고작 10,000원 정도 되는 구호품을 받기 위해 좁은 골목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몰리면서 벌어진 사고였기 때문. 결국 이는 1인당 GDP가 2,500달러밖에 되지 않는 최빈국 예멘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고였던 셈입니다. 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9년째 이어져 온 내전으로 인해 살아있는 지옥으로 불리는 예멘은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고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매해 수만 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그야말로 국가의 멸망을 초래할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상황은 실제 수치 통계로도 고스란히 증명됐는데요. 국가의 안정적인 유지 능력이 취약한 국가를 선별하는 취약 국가 지수에서 예멘은 최근 3년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말 그대로 국가 유지 자체가 힘든 상황 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 그리고 이는 앞서 몇십 년째 내전이 지속되며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6년째 연속 취약국가지수 1위를 기록, 취약국가의 상징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마저 밀어낸 결과였기에 사람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고 하죠. 실제로 예멘은 10년 가까이 현재 진행형인 내전 때문에 사망자는 매해 늘어나 지난해 기준 37만 명이라는 수치를 훌쩍 넘겨버린 것은 물론 굶주림 때문에 어린이 한 세대가 사라질 수도 있단 말도 나오고 있고 2,400만 인구 중 무려 80%에 가까운 예멘인들이 구호 없이는 못 살아갈 정도로 사회 전반에 걸쳐 실시간으로 멸망해가는 예멘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인데요. 게다가 끊이지 않는 내전으로 인해 난민들이 속출, 지난 2018년 머나먼 제주도까지 망명을 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예멘 사태가 널리 알려졌던 바 있죠. 결국 자국민들의 이탈마저 겹치며 국가 멸망 위기가 한 발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는 예멘. 정세가 불안하기 전인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수백 년 전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행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던 예멘이었는데 지금은 총성으로 얼룩져 생지옥이 되어버린 모습과 비교해보니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소금 호수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모습. 엄청난 염분으로 바닷가 깊숙이 들어가도 몸이 둥둥 뜨는 부력 때문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여행지로 통했던 사해. 그런데 한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매해 100만 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찾았던 이곳 역시 최근 하루가 다르게 메말라가면서 서서히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엄청난 가뭄이 사해에도 덮친 탓에 이곳의 수위가 점차 낮아지면서 가라앉아 있던 바위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뭄이 계속되면 2050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라는 사해. 이렇듯 기후변화로 인해 그리고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알고 봐왔던 곳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 정부, 개인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